1회차가 그렇다면 하위 감각이랑 내가 어떻게 1회차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해서 전체 조망을 하도록 해볼까, 거기에서 출발했으면 해요. 1회차 때를 조망에 어떻게 돌아보고 1회차의 내용을 지금 있을 하위 감각과 연결해서 결국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하위 감각을 전체 조망을 어떻게 할까. 제가 정리하는 1회차 때는 제가 이런 내용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아는 것이 여기. 다섯 개의 문장인데, 뭐 다른 일이었어? 이인지 어떤지.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우리 모두 인생 살면서 딱 느끼지 않으시나요? 결국은 내가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이게 뭐 아무리 누가 뭐 어떻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사실은 이 문장을 너무 잘 느끼잖아요. 그 누구도 학습자를 학습시킬 수 없다. 오직 스스로 학습할 뿐. 진짜 이건 대명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로 이 대명제 아래에 발도르프 교실에서 발견한 것, 이거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드렸어요. 이게 결국 몰입이구나 하고, 그것은 온 존재의 작업. 그래서 사실 여기서 유교 얘기 나오고 말했던 건데, 그것은 온 존재의 작업. 바로 그 존재의 온 존재가 몸, 영혼, 정신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몸, 영혼, 정신, 즉 영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것은 온 존재의 작업. 그리고 교육은 치료다. 치료의 순간을 만나면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한다. 그래서 이때 진짜 이 대명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교육은 치료라고 했는데 치료는 몰입의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 1회차 때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위 감각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교육자가, 양육자가, 그러니까 양육자든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스스로의 교육자이기도 하고 나의 아이를 교육하는 교육자이기도 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위 감각을 공부하는 그 까닭이 있거든요. 그냥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하위 감각이라는 게 있대. 하위 감각은 이거래.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래 라고 하면 사실은 실제와 연결되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하위 감각을 얘기하는 거는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안 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어쨌든 12감각이라는 책도 있고 뭐 찾아보면 강연 기록도 있고 해서 12감각의 하위 감각 자체를 내용은 어딘가에서 잘 찾아보실 수 있으시리라고 믿고 믿어도 제가 오늘 정성껏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어쨌간에 하위 감각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지, 그 왜가 사실 결국은 가장 큰 방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러한 교육의 대명제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1회차 때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저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요, 저게 사실은 다 수긍이 가요. 저렇게 문장으로 만나면 그 누가 아니다, 이의가 있다, 저런 점은 아니다라고 토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문장 자체는 다 수긍할 만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딱 현장에서는 저것을 가지고 학습이라는 거, 교육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지고 있기가 어려워요. 교사들에게도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우리가 받은 교육이 정말 우리의 학년기를 다 갈아 넣어서 받은 학습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학습이 사실은 결국은 결과에 방점 찍혀 있고, 결과라 하면 즉 평가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나도 모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아니지, 그런데 결과를 생각하고 있고 이 도달점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 해서 여기 도달해야 되는데 그 도달점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학습자에게 저것과 상관없이 막 학습자에게 평가와 관련된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리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얘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하여튼 도달점에 관한 것들의 상이 이렇게 먼저 딱 틀을 만들어 놔서 그 틀 안에서 약간의 여지를 두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지, 저것이 정말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완전히 고군분투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회차에 사실 이것부터 시작하자라고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지난 회차에 우리는 모른다, 너무 모른다, 이것부터 출발선으로 놓고 시작하자. 왜냐하면 저것을 알아 하는 건 결국 나의 머리거든요. 나의 머리는 저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 이 학습자가 하는 거지. 그리고 이 학습자는 사실은 온 존재가 통합이 되는 순간, 온 존재의 통합의 순간에, 몰입의 순간에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머리는 알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 명제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발 한 발 새로이 나에게 다시 그래, 내가 머리로 그걸 생각했어. 근데 그걸 머리가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구현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배꼽 밑으로 억지로 끌어내려가지고 나의 사지 속으로 막 집어넣고 막 이런 일들을 거쳐야 되는, 사실은 모른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 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학습이 결과가 되고 평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다. 그걸 온전히 하고자 한 어른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정말 우리가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해내보자. 하루하루. 이번에 2학기에 들어서서 25년도 2학기에 들어서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 선생님들이 정말 얘가 이렇게 얘네가 이렇구나 하고 또 달라진 그런 모습을 당연하지만 놀라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의 원점에 대한 생각을 부단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제가 후라락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 그게 그렇게 후라락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매번 그런 순간을 지나면 참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회차 때 오늘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지난 회차 다 끝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아하는 것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몰입에 빠져서 혼자 몇 시간 보내고, 그리고 때로는 밤잠을 물리치고 그 일을 계속 한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루룩 뭐라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다시 그 이야기가 워낙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많이 맞고,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보이는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진정 들여다봐야 되는 속살이구나, 속살을 들여다보게끔 해주는 되게 좋은 질문이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막 농담처럼 언제 몰입하세요? 라고 하면서 엄청 화냈을 때 막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는 사실은 몰입 상태 맞잖아요. 내 몸과 내 심장 박동과 호흡과 그다음에 나의 영혼 상태와 그다음에 사고사 완전 온통 통합돼가지고 확 꽂혀가지고 확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그렇다고 해서 몰입의 순간이 치료가 되는 것이라면 그게 나를 치료를 하게 해주는 것인가? 라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의 속살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화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어느 작가가 화는 나의 원동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작가의 너무 사랑하는 표현인데 진짜 그렇잖아요. 네. 이게 절대로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거 가능한 한 호흡하고 막 이래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살을 들여다본다면 어쨌든 간에 다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이 진정 치유와 치료를 말하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순간인가? 라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아이가 그런 경우가 있고 하여튼 나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 질문을 해주셨던 그 경우에 그 아이는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위안,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을 얻게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 않겠나요? 자기 위안,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을 얻게 되는 건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안에 푹 빠지는 거고 자신의 시간을 얼마든지 거기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넣는 것일 텐데 그래서 위안, 위로, 만족을 얻는다는 건 맞는데 그게 만약 혹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시간이 위안, 위로, 만족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위안의 손길이 되는 건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 그 존재에게. 근데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이라는 게 방점인데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탁 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얘기는 굉장히 두고두고 곱씹고 우리 같이 공부해 볼 거라 이 얘기는 나중에 지금은 이 얘기를 길게 할 때는 아니니까 사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스트랄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상황을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고 그 얘기를 전해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의 위로, 위안 혹은 자기의 만족을 이루는 시간이면 맞긴 맞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불균형함을 균형으로 이끄는 즉 불균형한 상태를 균형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불균형을 강화하면서 자기 위로, 위안, 만족을 얻는 경우일 수가 사실은 더 그렇게 추론해 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불균형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답이 그렇다면 얘가 이게 치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이러지 말고 그만하고 자고 막 이렇게 멈추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되게 즉각적인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뼈 깊이 학령기 때까지 우리를 갈아 넣어가지고 딱 결과와 평가 이 생각. 근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지양시키면 결국 지양시키는 사람은 그 주 양육자나 뭐 교사나 이럴 텐데 사실은 그게 그 속살은 그 아이의 불균형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즉 주 양육자와 교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불균형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좋은 텍스트가 어른에게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오프를 누를 일이 아니라 해도 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지 특히 그 아이가 어리고 어리다면 어리다 함은 사실은 스펙트럼이 길어서 사춘기도 사실은 아직은 어리고 사실은 20대도 아직은 어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에게 보여준 메시지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불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있어요. 불균형. 그리고 이 불균형이라는 말이 뭐가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면 불균형은 즉 한쪽은 과부하고 한쪽은
그러니까 과부하에 대칭되는 말을 뭐라고 할까 제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한쪽이 과부하면 한쪽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제가 그냥 생각하다가 넣은 단어는 텅빔, 무감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혹시 좋은 단어가 있으면 한쪽은 과부하고 한쪽은 무감하고 텅비고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좋은 단어가 떠오르신 표정인데 고객님 이거라는 거거든요. 한쪽은 과부하, 한쪽은 이 상태. 그래서 이 불균형은 사실은 곧바로 불안정이에요. 당연히 밸런스 보드가 딱 그걸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불안정하고요. 이 불안정이란 단어는 곧바로 사실은 불안, 긴장이라고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학기 설명회 때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라 많이 들으셨겠지만 현대 아이들은 단언컨대 99.몇 몇 %의 아이들이 다 이 과긴장과 불균형의 상태에 있다라고. 그래서 보셨던 책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선진국의 그 저자가 있는 곳은 사회는 미국, 영국 그 선진국 사회인데 그 선진국 사회의 아동들이 난민촌 아이의 아동들이 겪고 있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실제로 의사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후 트라우마 이렇게 실제로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현대 아이들은 이 불균형, 즉 과긴장, 이완할 수 없음. 과긴장의 상태, 한쪽은 과부하, 한쪽은 텅 비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저 문장과 연결을 해서 이 치유라는 순간, 이 몰입이라는 순간이 온 존재가, 그리고 이 온 존재라는 이제 우리끼리의 표현대로는 몸과 영혼과 정신, 이 온 존재가 통합되는 그 합체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것이 그러면 바로 불균형, 불안정, 불안과 연결된다라고 말. 그래서 사실은 치료라는 표현을 쓰고 치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불균형의 균형으로 치료로 가는 그 물꼬를 방향을 잡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이어지고 그 질문의 답이 사실은 그냥 답이 하위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에 해당하는 하위 감각을 우리가 들여다보자라는. 슈타이너가 감각이 바로 인지학의 첫 번째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학을 공부할 때 감각이 통과해서 감각을 문을 열고 감각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인지학과 만나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인지학도 인지학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어떤 무작위의 정보가 계속 나에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각적, 청각적, 사실은 선풍기 소리, 아이들 바깥의 소리 들리고 있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 내가 느껴지는 것들, 약간 어떤 기운이 드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정보가 막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쏟아지는 무작위의 종류, 양, 시간차의 정보들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 쏟아지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죠. 나의 삶,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 발 한 발 딛는 것이 나의 삶의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과정은 학습이 되는 거고 어떤 과정은 어떤 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감각을 만나서 감각이 만나서라는 단어는 너무 감각이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나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감각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보낼 것이냐. 이 감각을 처리한다라는 표현이 좀 너무 뼈다귀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쓰겠습니다. 아무튼 그 감각을 처리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죠. 감각을 통합 처리하는 자가 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인지학인데 인지학뿐 아니라 현대
현대도 아니고 철학, 뭐 종교, 심리학, 정신분석학, 많은 곳에서 이 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학에서 바로 이 나, 감각을 통합 처리하는 주체인 나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감각이 제일 첫 번째 인지학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로서 벌써 몇십 년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처리 통합, 정보 처리 통합, 정보 통합 처리하고 있는 나를 감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너무 나한테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타인을 관찰해 보거나, 가능하다면 나를 관찰하겠지만 타인을 관찰해 보거나, 그래서 특히 수업 시간에 아이를 관찰해 보면 약간 이 감각 처리 과정을 이렇게 그나마 미흡하나마 아주 슈타인의 말대로 조약하나마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 감각 처리 과정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고 하위 감각으로 넘어가 보기로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내가 들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조금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작업, 학습의 A부터 Z라고 할 수 있는 읽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기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기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꺼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각이 드는 거 있으면 이 얘기를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었다. 그 얘기는 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이니까 귀한 시간을 잘 써보아요. 자, 읽기 작업이라는 것을,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렇게 열어본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당연히 읽기의 제일 첫 단계는 문자 습득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 습득까지 막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할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자 습득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글자를 이렇게 읽습니다. 자, 글자를 읽을 때 문맹자라면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인데 글자라고. 그러니까 이 어떤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 글자와 글자가 아닌 것을 알아보잖아요. 네. 이제 글자를 인식했다 하고 문자 습득을 했다 하고 글자와 글자 아닌 것을 알아보잖아요. 즉 공간 인식, 형태 인식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일자인지, 읽기를 보자 할 때 읽기인지, 아니면 일기인지, 아니면 뭔지, 하여튼 내가 그게 리을인지 기억인지 디귿인지, A인지 Z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숫자인지 아니면 부호인지 등등의 여러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 수식을 포함한, 그래서 공간을 인식하고 형태를 인식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편안히 막 던져봐요. 저렇게 얘기하자고 하고 감 잡으셨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막 써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읽지 않잖아요. 어떤 형태를 읽을 것인가, 그리고 그 형태가 내가 알고 있는 무엇과 연결시킨 것인가, 공간 인식과 형태 인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가 이제 막 읽기를 시작하게 된 아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읽겠어요? 공, 간, 인식, 형, 이렇게 읽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낱글자 하나하나씩 읽는 때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낱글자를 읽을 때 아이에게 딱 따라붙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안 읽어요. 공, 간, 이렇게 하고 읽어요.
즉 자동으로 음성이 같이 딱 붙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음성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낯글자 읽기의 과정, 음성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음성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의문처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문처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 형태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거 보고 다시 그냥 빡 읽어버리잖아요. 이 다음에 무슨 단계일지 맞아요. 의미를 단어나 이 의미 단위로 파악을 하게 되는 때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빡빡 딱딱딱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의미 단위의 작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 3학년 반에 들어가서 아이 관찰을 해보면 1학기 때는 이렇게 읽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필기를 할 때 공, 간, 인, 식. 근데 아무도 지금 혹시 그 글씨를 쓰셨다면 아무도 그렇게 안 쓰셨잖아요. 공간인식, 형태인식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그 단위로 전이 되고 있어요. 2, 3학년 아이들이 지금 이거를 의미 단위야. 그래서 초창기에는 공간, 인식 이렇게 있죠. 공간, 인식. 그러니까 지금 2, 3학년이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친정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아직 2단계는 아닌 거예요. 배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의미 단위화로 할 것이냐. 의미 단위화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의미 단위화 단계가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 단계로 들어가면 그 전 단계는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게 기억이 뭐지를 불러오면서 이 인식을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기억에 오 있으면 공인데 이거 다 자동 처리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자동화되니까 얘가 되는 거고 공 이렇게 공간 인식 그래서 얘가 자동화되면 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려면 얘가 자동화되고 얘가 자동화되고 얘가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단위가 지금 얘기했듯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져요. 한 번에 얘를 그냥 다 통째로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거를 누가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간 인식 의미 단위가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쫙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벌크화되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같이 벌어지는 일이 이게 지금 텍스트 보는 거잖아요. 제가 읽기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머릿속에서 뭐 상상하기, 글쓰기가 아니라 읽기라고 했잖아요. 읽기의 속사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본다고 하면 지금 쓰신 거를 한번 보시면 자기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한 5, 6줄 이상 다 쓰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볼 때 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당연히 눈동자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죠. 네. 공간을 보면서 이건 물론 너무 짧기도 하고 하여튼 어느 글자에 딱 내 눈동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읽는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히 내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눈동자 안구 도약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안구 도약.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안구 도약 과정으로 도약이란 말에서 느끼셨듯이 얘가 차곡차곡 가지 않아요. 벙벙 뛰어요. 왜? 나는 얘를 할 수 있거든. 처리되고 하니까 볼 때 정말 이렇게만 보진 않잖아요.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통째로 봤을 때 얘가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눈동자가 그럴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게 소화하기 어려운 의미가 들어있을 때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안구 도약 과정으로 띱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띄어요. 눈이 이렇게 띄어요.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막 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한꺼번에 확 들어오느냐가 내가 얼마나 텍스트를 잘 빨리 읽고 소화하느냐, 수능에서 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속독이 좋은 읽기인가? 근데 이제 속독은 전혀 다른, 읽기에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읽기 이쪽에 있는 이게 전체가 읽기라는 큰 바구니라면 여기 옆에 붙어 있는 다른 뇌에서 다르게 작용하거든요. 속독은. 그래서 아무튼 안구 도약의 단계로 들어가요. 안구 도약 단계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실은 여기서 다 자동화된 거잖아요. 안구가 막 뛰면 이게 다 자동화로 탁탁탁탁 내 안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공간, 더 이상 형태, 더 이상 음운, 더 이상 음성, 더 이상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통째로 내용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내가 내용과 관계를 맺는 단계로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 직접적인 내용과 관계입니다. 이게 전체 읽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에 조금 우리 더 자세하게 해보자 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하십시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의미 이렇게 단계를 여기서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다섯 단계를 봤을 때 여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작업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나는, 눈, 여기서는 뭐 손, 눈, 그리고 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눈, 손, 뇌, 혀붕이 결국 읽기의 작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더 지금 하위 감각을 공부하려는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 치면 사실은 눈부터 눈, 손, 그리고 음성화, 그리고 안구 도약 이 부분은 이라고 하면서 제가 잠깐 멈출게요. 왜냐면 음성화가 어느 때까지는 공간, 인식, 형태, 인식 혹은 손가락을 안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학습자를 학습시킬 수 없다라고 자동적으로 소리가 날 때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음이 소거되고 그냥 눈으로 쭉쭉쭉 진행된다 이잖아요. 그 단계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저도 그냥 연구 결과를 본 거라지 제가 이거를 실제로 아는 건 아니라서. 근데 사실은 이게 음이 소거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음이 내 그냥 후두 안에서 머무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실은 나의 후두는 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지.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뭔지 아시겠죠? 이 소리는 실제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소거됐다고 해서 완전히 여기가 다 없고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후두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발음이 되게 중요해요. 발음이 멋지게 들리려고 아나운서 하려고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결국 이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교육할 때 그럴듯하게 네이티브랑 소리를 비슷하게 해서 잘해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발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정확해야지만 사실은 의미 단위화로 넘어가는 게 그게 발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맞춤법에서 당연히 이게 껄끄럭거리거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들은 10중 8군 반드시 맞춤법에서 껄끄럭거려요. 그러니까 여기 단계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게 무엇이냐? 다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게 여기 발성 발음이 여기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제가 이 빨간색 표시를 한 것은 즉 근육이 움직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근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기라는 게 너무 고요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요거를 막 내가 이 뇌를 막 움직이는 나의 뇌 작업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단계가 근육이 하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도달하는데 그럼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근육이 일을 안 하겠네가 아니라 여기가 완전 자동화됐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이렇게 하는 걸 완전 나의 그 파도 아래 바다 파도 아래에 얘가 있어서 그 위에서 내가 고요히 파도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하는 일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도달 지점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용과 관계 맺는 단계 이거는 뭐 당연하잖아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게 이 전 단계를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 단계는 이 칠판이 있고 분필이 있어서 종이가 있고 잉크가 있어서 필기구가 있어서 즉 물질이 있어서 됐던 물질에 내가 같이 연계해야 되는 작용이었다면 이거는 물질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 물질이 원래는 담고 있었던 정신 그 물질이 원래는 담고 있었던 정신과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살펴보면 우리가 감각하는 단계를 감각하는 단계의 프로세스화를 할 수 있어요. 즉 처음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물질과 나의 물질이 같이 계속 서로 작용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의 근육이 물질과 물질의 근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작용하는 내가 있는 것이죠. 나의 상태. 나 도저히 지금 못 있겠어. 이거 너무 머리 아파.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눈이 뻑뻑한데 그리고 너무 배고픈데 나 이렇게 어려운 거 못 있겠어 하는 나의 상태가 거기에 결합이 되는 거죠. 아이가 열심히 이빨이라고 할까? 아이가 막 열심히 하고 왔는데 또 안 돼. 너 매일 선생님이랑 이거 읽기로 했잖아. 읽기. 우리반 애들이 선생님을 선생님 너무해 하면서 도저히 하겠죠. 이거는 다 끝난 거랍니다. 이거는 지워야지. 아직 2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깨알자랑. 아무튼 즉 거기 이 근육 즉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만나는 단계에서 그 물질과 물질인 나의 상태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그랬다가 결국은 내가 그 물질로부터 나도 물질로부터 그리고 내가 만났던 이 물질에서의 물질이 담고 있는 내용인 정신과 관계를 맺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결국 우리가 감각 처리하는 단계이다. 근데 여기에 내가 나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주체자이지만 나의 상태라는 단계 아까 말했듯이 나 너무 피곤한데 지금 눈이 너무 뻑뻑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건 못 읽겠어. 동계산 해야 되는 거 이거 들여다보지 못하겠어. 뭐 이런 나의 상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반 아이들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오늘 또 마무리는 영어 읽어야지 막 이렇게 선생님이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나의 상태의 것들 그러니까 물질을 만나는 나라는 상태는 나의 물질에서부터 나의 상태라는 것처럼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물질과 나의 상태는 스펙트럼이 여기에서는 물질만 있다가 쭉 지나가면서 여기서부터 나의 상태가 있고 여기까지는 나의 상태야 라는 그런 쭉 이런 스펙트럼이 아니에요. 여기 애초부터 나의 물질은 나의 상태랑 연결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리냐면은 나의 물질은 나의 몸은 나의 영혼과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합체예요. 합체, 결합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꺼낼 거거든요. 하위 감각 얘기하면서. 하위 감각을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것을 여기 안에서도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각, 처리, 통합하는 나가 인지학의 내가 인지학의 주제인데, 감각 처리, 통합 처리하는 나가 이 감각 처리를 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나를 내 기계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거 자동화됐어, 나 내용 처리됐으니까 내용 이거야 인식했어. 나는 이렇지 않잖아요. 네. 나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무슨 감정이 어쩌고 막 스펙트럼이 어쩌고 얘가 합체됐어요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나중에 제가 하위 감각을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다시 가져올 거라 그게 그 말이었어 라고 여기다 잠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읽기의 단계에 이 부분은 사실은 근육이 하는 일이다. 근육이. 얼마나 섬세한 근육의 활동이겠어요. 근데 이 섬세한 근육의 활동이 내가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후라이팬을 드는 게 아니라 너는 실크천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거 완전히 나의 기저에 있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저 밑에 있는 것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사실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은 근육의 움직임이다. 후두가 1초에 몇 번 움직인다더라? 몇천 번 달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야지 이 모든 발음과 그 사이에 들락날락하는 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하는 일이라는 점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갖고 계셨으면